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1986년 1월 달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2015년 6월 달에 퇴직했습니다. 거의 30년간 근무를 했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그 안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탈북자 신문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죠. 탈북자 신문을 담당했었고 처음 한 것이 그때 김만철 일가족 왔을 때 그때 했고, 그 다음에 87년 11월 달에 8.58기 폭파 사건의 그 공작원이었죠. 김현희를 호송해 오는데 제가 처음 참여를 하면서 그 이후에 탈북자들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희가 공항에서 탑승구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옷이 제 옷이었는데, 체크무늬 옷. 그날 좀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희가 옷이 두껍지 않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갔는데, 제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제 옷을 주고, 저는 그 브라우스 차림으로다가 달달달 떨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출장을 간 것이었는데, 해외 사정도 잘 모르고, 또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떠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민주화 유공자 백서, 민주화 운동 백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칼기 대자보 사건, 그러니까 칼기가 조작됐다라는 대자보를 올렸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10여 명이 유공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나는 진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다 왔는데 그들이 있던 어떤 조작됐다고 하면서 유공자로 되어 있다는 거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로? 네.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64년 저희 이제 6.3 반대, 한일회담 반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이제 지정되기 시작을 해서 모든 사건마다 다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민주화 유공자에는 특이하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4년 인혁당 재건이가 민청학년하고 연계돼서 이제 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인혁당 재건이 민청학년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난민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북사태, 그 다음에 이제 5.18 거쳐서 중부적당 사건, 아람회 사건, 이제 그 전에 있었고, 아람회 사건, 중부적당 사건, 그 다음에 전농 카농에 있으면서 농민운동 이런 거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하고 장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80년도 5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강주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강주 지역 사람들, 외지 사람도 상관없지만 강주에 있었던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유공자 수를 더 늘려야 되니까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 5.18 정신을 나는 따른다. 네. 정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신을 따르니까 유공자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를 해줬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준 거를 보상을 해준 거예요. 국민이 당신들이 저희는 이제 민주화 유공자 진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퍼서 그 사람들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산된 게 민주화 유공자가 2015년도까지 수록된 그 책자를 보니까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까지 해서 9,303명. 근데 최근에 이제 김경재 씨가 강화문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연설하시면서 67명인가가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는 그렇게 해서 한 9,370명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고은이라고 있어요. 고은태라고도 하는 시인. 성추행 사건으로 막 난리가 났었던 노벨상 노벨문학상 수상자로도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만인보라는 어떤 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이제 기리는 어떤 그런 시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정한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60년도에 반국보 위반 사건 이제 그거를 해갖고 적발이 돼서 부산진서에선가 거기서 아마 2층에서 뛰어내려서 아마 죽은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시인 고은태요? 아니 정한규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고은이 만인보라는 시에서 그러니까 고은 그 사람을 시인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18 유공자들 다 이제 이 사람이 시를 쓴 거예요. 해놓은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방공법 위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제1교포였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60년대인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공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공자라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강주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 5.18 전후로 했기 때문에 시간, 장소 불문이에요. 언제 저기 해도 상관없고 내가 당신을 5.18 정신을 계승한 걸 생각한다면 해주겠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장소 전라도 외에 뭐 경상도, 서울, 경기도 뭐 어디든 간에 내가 이 5.18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적발돼갖고 그 깜빡이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공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유공자 공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공자 공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저도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수사국에 있으면서 이제 대남혁명 뭐 전략 뭐 이런 거를 이제 언뜻 보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분석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남혁명 전략이라는 그 목표 그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제가 이틀 전에 찾았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미제가 있으면 식민지란 얘기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 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게 이제 대남 전략 목표예요.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지령. 아니 이게 규약이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저번에 이제 언뜻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문형배. 네, 문형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략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군. 여기도 이제 미제 침략군이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용어가 똑같죠.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완성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공산화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남한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한미동맹 파기예요. 헌법의 한미동맹 파기를 명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5.18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화 생존권 투쟁 저희가 지금 얘기한 노란봉투법 사회를 완전히 그냥 원청업체 하청업체 상관없이 이게 하게끔 만들어서 기업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적 합법화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뭐 교육공 노동자로 해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사람 당신은 뭐해 이렇게 이제 지정해준 직업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그런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노조투쟁 이게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는 계속 질질 끌다가 선거 앞두고 이게 타협을 한다. 정부 성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원청 하청을 갖다가 다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뭐 주주들한테 물론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겠지만 삼성을 이용했던 사람 우리 국민들 우리도 달라고 요구하자. 수익주주들도. 우리도 달라고 요구하자라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헌법 전문에 5.18이라든가 뭐 부마 항쟁 5.18에 부마 항쟁 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마 사태 관련자들도 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부마 사태는 뭐가 있냐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가 되어 있고 부마 그걸 갖다가 유공자를 따로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삼중 영웅이 되는 거지.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부마 유공자. 부마 유공자 이렇게 되는 경우 삼중 유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경악스러운 거는 이 보상 체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세금을 빼먹는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민주화라고 저희가 국민들이 민주화 이거 보면은 이런 미제 침략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든가 국보법을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선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금 퍼주는 거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청년 사건 예를 들면 민청년 사건이 74년도 이제 그때 일어나서 이게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5.18 그 유공자로에서 먼저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해요. 왜냐면 형이 있으니까 그게 유공자가 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하게 침해한 게 아니라 침해할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유공자로서 그러니까 이거 재심에서 무죄로다가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재심 청구하고 나서 돈이 나와요.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받아요. 그 돈을 받는 기준이 뭐냐면 수용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깜빵이든 아니면 경찰서든 수감되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을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요? 네, 그러니까 유공자 보상, 그 다음에 이게 재판이니까 배상이 되겠죠. 배상은 그 액수만큼 줘요.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2019년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현석이가 막 거기 이현석 검찰총장 그 사람이 했던 부서였던 것 같은데 형사 보상이라는 걸 해줬어요. 그것도 똑같은 액수. 그러니까 세 차례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국민 세금이에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 10월 달에 그때 처음에 주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또 있죠. 심리적 피해 보상. 심리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끝없이 요구하는 네, 그게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단장을 노리시지, 예? 윤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노태학이가 했어요. 선관위 원장. 노태학이가 재판을 하면서 그걸 주라고 한 거예요. 판사로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 없잖아요. 예비비를 편성하든 뭘 돈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456억인가 뭐 그걸 계속 편성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고. 법률로다가 이거 줘야 되니까 예산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저는 반대했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 부마 사태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7, 8차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아까 그 민주화 유공자 사망자는 얼마요? 민주화 유공자 중에 사망자는 제가 처음에 한 거는 169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 5.18 국립묘지 거기에 보니까 165명이 아마 정설이 된 것 같아요. 행불자가 4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거 보니까 저희 169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경찰이 아니라 경찰도 죽었지만 그 개헌군이 죽은 것도 거의 한 30-40명 돼갖고 200명 정도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도 자기도 이유 없이 죽은 거잖아요. 뭐 소유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죽은 사람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은 M16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 이런 데는 이제 아직 군 저기 하기 전에 칼빈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고 습격을 하면서 칼빈 소총을 갖다 훔쳐갖고 나왔어요. 절취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의 사망자에 해당되는 건 보상금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유공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데 14억 4천만 원으로 이제 그 2025년 12월 달에 제가 그 민주화유공장을 관리하는 데는 행안부예요. 그럼 민주화 유공자 사망자는 13억 몇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13억 4천을 받는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이에요. 13억 4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운동권에서 분신 자살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 하자면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분신 자살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 운동한다고 수업 시간 안 들어와요. 응?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시간 모자라니까 제적당하잖아. 근데 제적당한 것까지 해서 그것까지 민주화 유공자로다가 심사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보상해주느냐 했더니 놀다가 안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 본분을 잘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제 했으니까 얘기했더니 학사징계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대요. 응? 근데 그 단체적 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인혁당 재건이 그 다음에 민초학년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했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그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해요. 그냥 이 유공자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본부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해서 연금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달달이 또. 일회성은 벌써 연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 퍼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5.18 유공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실만 하면 돈이 나온대요. 잊을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혜택은 뭐예요? 자식이 그 어떤 국가기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아까 이제 여기 얘기해서 마이클리 박사님이 이제 2024년에 그때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공자의 한 뭐 경찰 같은 경우 90%가 유공자 아니냐? 10%. 응. 경찰. 네, 그런 혜택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계엄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받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숨은 세력?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세력의 말을 듣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바로 그때부터 정권 찬탈이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이라고 보시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엄령에 의해서 계엄을 일으켰을 때 80년대 그때 만약에 그 강주에서 이제 계엄령 전국 계엄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주 여기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당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응? 자기네들 일으켜서 체제 전복을 시키면 그러면 공산화돼서 다른 국민은 피해를 봐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클리 박사 얘기를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80년도 5월 달에 세 지역을 가서 봉기를 일으키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서울, 그 다음에 강주, 마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세 군데서 같이 봉기를 일으켜라.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역 해군으로 해서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강주 지역 사람들만 강주로 가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응?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원래 일어난 게 무기고 탈취라든가 그게 먼저고 계엄군 투입이 나중이에요. 시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먼저 학대를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법에서 5.18 특별법에 뭐가 있냐면 반인권적 범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개인한테 반인권적 범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든가 살해를 했다든가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개인이 국가에 저지른 폭력은 예를 들어서 동의대 사태가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에 거기에 일으켰던 학생들이 처벌은 안 하겠다 한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을 보상을 준 거예요. 5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 그때 경찰이 9명이 죽었어요. 여기까지 끊고서는 제가 질문하면 그것만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중단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5.18 개헌을 민주당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들일까요? 그래서 서로 이해 충돌이 일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면 안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민들이 민주화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서 보상금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어떤 그 가족에 대한 혜택 그런 걸 주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돈을 준 사람들은 어쨌든 자유국가에 살고 싶어서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싶어서 돈을 줬던 사람들이잖아.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 반민주적인 그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가해진 어떤 혜택 특별한 혜택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죽어서도 그 다음에 내 자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표결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민주당에서 5.18을 헌법에다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가 있습니까?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5.18 헌법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5.18에 공적이 있었어요. 공적을 제가 따져봤을 때 그 공적이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양키고 홈, 반미 한 사람.
이거 반미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한미동맹 파기예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다 무력화시켜놨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뭐 국가정보원 완전히 대공수사권 무력화시켜갖고 간청을 못 잡게 만들어놨잖아요. 저기 뭐 경찰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뭐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없애버리고 방첩사도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게 간첩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검경 뭐 검찰 검수 안 박혀서 검찰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나마 이게 수사 능력이 있어서 저희 국정원에 수사한 거를 갖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기소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영원히 간첩을 잡을 수 없는 그 세상이 돼버리죠. 그러면 뭐야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대남 전략 목표에 따른 우리나라 대남 혁명 완성 공산화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그 북한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화 유공자와 5.18 유공자 명단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그 5.18 유공자의 총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총 숫자는 그 공개된 거 1차부터 5차까지 5석에 있는 건데 강주 기념공원 공원에 공원 있는 5석 그 명단이 4,296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296명만 처음에 이제 했던 거고 그게 5차까지인가요? 5차까지. 그 사진을 다 찍으신 겁니까?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때 아.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이미 명단이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숫자를 다 읽었더라고요. 명부를. 시사인인가 그거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래서 헛수고했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다 해갖고 그 5.18 민주화 공원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유공자 명단을 다 사진을 찍으셨다는 사진을 거죠? 찍었어요. 그게 다 어디-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에 그 보도가 됐습니까?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에? 네, 보도가 됐습니다. 실명을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하는데 7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인지 동명이인지 여부를 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유형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희 회사에서 조사했던 사람들이 유공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간첩까지. 그럼 간첩까지 응, 간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명한 사람까지 뭐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하면 뭐 반체제 뭐 반국가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간첩으로 이제 완전히 확정된 사람까지 거기에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저는 경악을 했어요. 우리는 국정원은 북한하고 싸우는 세력인데 우리가 조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북한을 추정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실제로 명단을 얘기해 주시죠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민주당 소속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총 2,000명 정도였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만한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예, 보면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면은 그 연합뉴스에서 2015년인가 이 보도한 자료에 보면은 북한 교과서에서 그 광주 5.18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막 교과서에 교과서도 씌운다. 있는 거 있고 예. 저희 이제 뭐 이쪽에서 입수하고 다 하긴 했는데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문서로 예. 하지 않으면 그 북한의 뭐 대남 선전 선동에 일환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하니까 그것도 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인용하기는 예, 예. 질문하고 좀 명단부터 한번. 그래서 이제 5.18 유공자하고 이제 민주화 유공자는 사실은 공적이 동일해요. 동일한 공적으로다가 유공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 합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적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자기네가 자기네 옷을 입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공개된 뭐 민주화 유공자든 5.18 유공자든 합쳐서 한 사람이 28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원식. 국회의장. 네. 그러니까 우원식하고 뭐 노영민하고 그다음에 충북도지사 김영환이 같이 유공자가 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우원식이 그다음에 이하경이 국회 부의장이죠. 5.18 그 강도 상임위수. 상임위수자가 국회 부의장입니까? 응. 무슨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고 강도 상해인데 5.18이고 민주화 유공자 이하경 씨는. 이하경 씨가 강도 상해자가 네. 또 본인이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꼼짝없이 안 하더라고요. 여론을 움직여.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금 린치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면은 이번에 선거 관리죠. 선거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하면 안 되죠. 선거 관리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네. 뭐 개헌 뭐 찬반 투표에 참여해서도 안 되겠네요. 참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도 국토부 장관,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해서 토지를 갖다가 이제 국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중국식이죠. 김현도 통일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분은 맨날 웃기만 해 나와서 아는 게 없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교 국토특위위원장. 이 사람은 저기죠 법사위원장을 이제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도 유공자예요. 장모모식이 유공자고, 그 다음에 김남근, 김종민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대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민 그 개그맨 약간 개그스러우신 분. 김종민, 그 다음에 김영진, 김정후, 민병덕, 박선원. 네. 박선원 이거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박선원. 네. 그다음에 소병훈, 송재봉, 신영대. 신영대 씨는 최근에 그 핸드폰 연락해갖고 해서 댓글 조작하다가 그 했고, 이 사람은 새만금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의원직 박탈됐죠. 그다음에 신정훈. 이 사람은 이제 전남도지사 나왔다가 떨어졌고, 그다음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윤호덕이도 아마 우원식하고 같이 활동했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윤건영, 이건태. 근데 이 사람은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나이상 이 사람이 됐을까라는 그 의아함이 좀 있긴 해요. 이건태.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기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배가 나와서 배치기를 한 거지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했던 이기헌 씨. 그 다음에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2개 다 있고, 그 다음에 이혜식. 김혜경 그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김혜경 씨 배우자 비서실장을 했지. 그 다음에 정태호 5.18이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그 다음에 차규균 조국당이고 김학의 불법 출금 뭐 사건 때문에 조사받고 이랬던 사람. 그 다음에 허성모가 있고, 근데 공개 명부에 없으나 이제 이게 5.18 유공자가 추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18 그 담당하는 강주시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참 많이 했어요. 했는데 총 20차례인가 아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의심 날 때마다. 정근식이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5.18 유공자 맞습니다. 정근식이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이 사람이 삼민투 소속이 저기 같이 했어요. 박선원이랑. 근데 이 사람이 대빵인데 이 사람은 안 나왔어요.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김민석이, 그 다음에 민영배, 그 다음에 박범계,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죠. 네, 박지원,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이인영,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이 왜 자꾸 이렇게 북한에 하는 얘기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사달란 게 있었거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청 학력 관련 선고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고위를 재심을 청구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통일부 장관 이분이 민주화 유공자나 5.18 유공자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주한미 이 사람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에 침입했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이 조국당 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편입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마음의 빚, 무슨 마음의 빚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국당 이 사람 조국이 산업행 사건 관련자예요. 근데 백태웅하고 박기평이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 그 두 사람만 민주화 유공자로 되어 있고 조국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조국이 이게 뭐 잘 도와주고 있는 한인섭이가 민주화 유공자예요.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그래서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그때 김민석 씨 총리 할 때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7억 원인가가 있는데 그 배춧값 뭐 해갖고 네. 투자해서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김민석 씨가 2017년도 그때쯤 2월 달에 유공자 심사 발표가 있었으니까 유공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이, 이 정도가 한 40여 명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이분들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성권이나 뭐 제주도 뭐 지자체장을 나간 사람들은 의원직 뭐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40여 명인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자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52명이 부정선거자라고 우리가 찍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사실 5.18 정치인 5.18 유공자의 91%가 가짜고 그 중에 77%가 민주당에 몰려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80년 그 5월 18일부터 5월 17일부터 28일 이 사이에 강주에 있었던 사람이 원래는 유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공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법을 바꿔서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5.18 카르텔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추미애가 언제 바꿨어요? 그때 2000 몇 년도인가 저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유공자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장소 불문이에요. 5.18 전후로 5.18 정신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뭐 노력하거나 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럼 귀. 전 국민이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5.18 전후로, 저는 이제 5.18, 80년 5.18 전에 태어났죠. 예. 응? 전에 태어나서 진짜 저는 5.18이 선량한 어떤 국민의 진짜 민주화인 줄 알고 퇴직하기 전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냐면 김대중 씨하고 노무현 씨,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제가 거치지 않았지만 두 분을 거쳤어요. 근데 김대중 씨는 이제 우리는 대공이니까, 대공수사니까 와서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안 걸었어요. 응? 아,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죠. 지켰죠. 아니, 국가 김대중 씨가 하고 그랬어요. 노무현 씨는 조금 그래도 저기 뭐 삭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폭을 좁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그 좌파 그건 하지만 그래도 국정원에서 크게 안 건드렸어요. 물론 이제 국정원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놔서 대통령들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 건 사실이고요. 응? 비밀 보고, 우리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내서 당신 우리나라 잘 보살피라고 해서 국정원을 주고 그다음에 월급 주고 하는데 이용해야지. 왜 그걸 이용을 안 해요? 단절시켜버렸어. 그걸 정치 중립을 지켜라. 아니 공무원은 그거 안 해도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게 맞아요. 정치 중립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찍어 눌러갖고 이 사람 징계시켜라 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정보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5월 7일 날 국회에서 뭔가 표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표결한다는 건가요? 그 5.18 전문을 수록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계엄?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 대통령 이제 권한 축소. 국회에서 계엄을 승인하고 나서 선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왜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권한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국회 해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계엄도 못하고 국민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도 없는데 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려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임제는 또 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5월 7일 날 국회에서 이 5.18을 전문에다, 그 헌법 전문에다 넣을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표결한다는 거죠? 아니요. 개헌 아니에요. 그거는 6월, 이미 6월 3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그 같은 날 지자체 선거하는 날 요것도 같이 개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요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찬성이 되면은 6월 그래서 3일 여기서 날 의결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에 위해서 당신들을 민주화라고 우리가 뽑아줬는데 법을 이렇게 파기해버리면 대통령제를 완전 폐지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수순이잖아요. 대통령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허수아비잖아, 허수아비. 응?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허수아비 하려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지 대통령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균형발전이란 이게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하는 건 맞아요.
여기에 헌법에 넣는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으로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응? 피소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북송금은 항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해준다는 목적이에요. 지자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균형발전에 의해서 전라도 지역이 어느 뭐 못 사는 북한은 어쨌든 간에 평양 외에는 다 못 산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평양은 그나마 잘 사는 곳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결혼 자매결을 맺어요. 거기도 우리 제3조에서 헌법 3조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우리 통치권 있다, 영토권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돈을 지원하겠다. 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 그 공소 취소 나는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대통령이 그놈의 공소 취소 때문에 계속해서 진짜 그야말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심만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깜빵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거 이런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응? 저는 이제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나마 이제 저희 시댁이 이제 전라도니까 김대중이를 존경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래요. 노무현이 마찬가지고 없어요. 시대적 표상이 없다는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전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민주화 유공자 중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있어요.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전에 그 예. 이재호 씨가 지금 민주화 뭐 기념사업회 이사인가 뭔가를 하고 계셔요. 예. 이재호 씨.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병국 씨가 예. 5.18 유공자라는 설이 있어요. 정병국 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함은경. 예. 한동훈이가 내려왔죠. 예. 함은경이 민주화 유공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분한테 제가 그때는 민주화 유공자인지 여부를 몰랐어요.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라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민주화를 해야지 이 민주화 유공자만을 위한 민주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화를 가는 어떤 북한 그 노동당 규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들이 나서야 된다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민경우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민경우. 민경우. 우. 민경우. 예, 예. 그건 저쪽에서 온 거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어머 세상에 본인이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이제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민경우 씨 있었고 함은경 씨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모모 씨라고는 제가 이름을 안 밝힐게요. 근데 장동혁 그 옆에서 장동혁 대표 옆에서 뭐 멘토 비슷하게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 유공자 아니냐? 어? 당신이 나서서 이 민주화 이거에 대한 어떤 거를 바로 잡아줘라.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민주화 유공자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글을 쓴 거 보니까 조금 이제 강한 톤으로 쓰긴 하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지아는 하나갑이 조카예요. 그 저기 누구야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데리고 온 애예요. 한동훈이가 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뭐 같은 하신이고 어떻게 같은 집안인가 형제 뭐 이렇게 친척 한지하고. 그건 몰라요. 하나갑 예. 하고 하나갑의 예. 조카니까. 한동훈하고 친인척 관계인 거는 모른다. 네. 예. 그래서 한지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인척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갑이 동생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가족이 들어갔는지는. 근데 어쨌든 간에 한지아도 좀 표결을 할 때 아니야 여기 국민의힘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탄핵 세력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3 지선에서 뭐를 찾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도 없어지고 우리 국민들도 진짜 어려움 속에 빠져요. 저는 한동훈을 제가 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왜 지지를 했냐면 그때 탄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자기가 끝까지 윤통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윤통을 지키겠다고. 민주당과 잘 싸웠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윤통을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윤통도 당신을 지지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당대표 선거할 때 뽑아줬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한동훈이가 됐잖아요.
내란이라고. 선생님 저 가지는 않았는데 여기 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할게요. 어떻게 되겠죠? 한동훈. 한동훈이 그 사람이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유공자들의 그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모르겠죠. 이념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처음 얘기했고 이재명 본인은 국민의힘 여기잖아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대등한 하지만은 그러면은 반란 일으킨 거죠 한동훈이.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들을 진짜 힘들게 아스팔트에 내몰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기다렸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했다는 건 뭔가 지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의 뭐 이모부가 뭐 응? 진영 장인. 아니 이모부 이모부가 유공자 응? 이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모부가 유공자입니까? 네. 이모부도 아주 이모- 강력한 네. 좌파예요. 예. 그 프레시안인가 만든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만든 맞아요. 좌파 매체 프레시안 네, 만든 네. 사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지켰던 검찰 응? 수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고. 그럼 응? 좌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애국 국민들 얼마나 많이 아스팔트에 나가고 추운 겨울에 한남동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날 그 뭐 알량한 당권을 얻겠다고 그 XX를 하고 이거는 아니죠. 난 한동훈한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그만둬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힘당 의원들은 다 전륜하고 부정선거 말 안 하니까 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륜이라는 거 이거는 저쪽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프레임에 당해.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자고 했던 거, 그 심각성을 알았던 게 대통령이에요. 윤통. 응? 그 윤통 담화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이제 구중궁궐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응? 자기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응? 그런 상황에서 그 고뇌의 결단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응? 혼자 속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자기는 배신당한다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또 넘어간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그리고 어쨌든 저쪽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득권 위원 국회의원이 없는 거죠. 국힘당이. 조금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초선 의원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 번 배신을 했으면 그때도 박근혜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어? 저쪽의 프레임에 선전 공작 그건 북한이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탄핵을 시키고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맹탕을 갖다가 탄핵시킨 거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자기가. 응? 그러면 그거 한번 저질렀으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았어야지. 응? 그래서 한동훈하고 배현진하고 좀 알아라. 이게 나라 밑바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나대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응? 진짜 국민을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한다면 이 두 사람은 나대면 안 돼. 거기도 나대는 게 이제 뭐 서울시장이라고 있지만, 응?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저는 뭐냐면 대단혁명 완성이라고 또 보는 게 또 있어요. 요번에 지자체장으로 나가는 사람 거의 100%는 아니지만 100% 민주주의 유공자들이 나가 있어요. 어디 국힘당이요? 유공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아. 네. 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다 이야기하죠. 그냥. 얘네들은 아주 철저하게 튕기네요. 응? 유공자잖아요. 유공자면 민주하면 국민을 위한 민주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응? 그거 돈 받아먹고 국민이 준 돈, 그 세금, 응? 그 세금이잖아요. 내가 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세금, 그걸 받아먹고 뭐 칸쿤 출장 가고, 응? 그다음에 뭐 쓰레기 재활용 업체인가 그 수의계약하고 칸쿤 출장 간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 서울시장 후보 말하는 건가요? 서울시장 후보죠. 아, 정모식이. 네. 여자 여비서 데려올까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네. 아무튼 엄청난 뭐 비리도 많고 뭐 여론조사도 뭐 이렇게 조작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그 사람, 응? 저기 무슨 뭐 서울숲인가 그 카페에서 노 중국인 했더니 노 차이나 했더니 거기 가갖고 노 차이나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게까지 찾아가서 열성을 보이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원픽해갖고 갑자기 떠오른 사람. 이거는 있으면 안 돼요. 중국 자금을 아주 많이 받나 보네요. 그 이제 그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게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응? 김경수. 김경수. 댓글 좀. 여기는 나오면 안 돼요.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여론적 내란이에요. 아, 문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징역 2년 받은 사람 아닙니까? 2년 받았는데 그걸 누가 때렸냐면 요번에 그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민기라고 있어요. 여자예요. 김민기 우리법연구회 얘가 때렸어요. 아주 경미하게. 내란이잖아요. 내란. 여론조작 내란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이 없어. 2년 때렸어. 그냥 봐주기네요. 그쵸? 봐주기죠. 아. 우리법연구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김경수는 그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은 본인은 5.18 유공자라는 거 밝혀야 돼요. 안 밝혔어요. 문재인이도 5.18 유공자입니까?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문재인이도? 네. 어. 그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요. 응?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명예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답변을 안 해요. 응?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유공자라고 제가 5.18 유공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강주에 여러 번 내려갔어요. 그때 까까까 뭐 이제 안전고시 할 때 그때 이제 가서 그 만난 그 전라도 전남 뭐 국장 출신인가 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기 아니 왜 문재인이가 5.18 유공자예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왜요? 운동권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활동한 사람들은 5.18 유공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죠. 그럼 혹시 그때 그 민주화 공원에 그 뭐 비석에 이름 명단 있는 거 찍었을 때 거기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문재인은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문재인하고는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그 문재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있지만 그 문재인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적 조서를 까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적 조서만 까면 되는 거네요. 공정수사 까고 하면 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까기 싫으면. 그런데 공적조사라는 거 제가 이제 그 민주화유공자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집회에 나가고 뭐 이렇게 양키고홈,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고법 폐지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다음에 5.18 정신을 계승하자 뭐 이런 소리를 지르던 애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인후보정해서 서로. 민주화유공자는 인후보증은 아니고 수영하고 자기가 내서 심사를 받는 거. 자기가 내고 심사. 받는 거. 왜냐면 그 수용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적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 민주화 유공자를 심사하는 게 어디 광주시장이 심사합니까? 민주화 유공자는 행안부. 행안부고. 그럼 5.18 유공자는 광주시장이. 강주시장 강기정. 그 강기정이도 민주화 유공자 아닙니까?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그러면 뭐 다 자기 정치 세력 만들려고. 자기끼리죠. 그러니까 심사해주고 너 이뻐 보여. 그러니까 유공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 식구로 만들어서 내 표를 갖다가 그러면 국권이 하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감사도 안 받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적 조서도 없고 그렇죠. 예산 공개 안 하죠. 예산 공개도 안 하고 그러고 돈만 달라. 그 광주시장이 알아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특활비 쓰고 막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비공개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 정치 이렇게 하면서 특활비라는 거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밝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하지 말라,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국정원 이제 예를 들어 특활비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국가 세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심하게 특활비까지 공개하는데 공개 못하게 하고 하는 게 5.18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은 어마어마해요. 내 자리가 그 유공자 때문에 내 새끼 자리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 가산점. 그거 엄청 큰 거예요. 공무원 가산점이 10%면은 보통 뭐 0점 몇 점 1점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 같으면 85점 맞으면 이제 10%니까 8.5점 플러스 해갖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힘들죠. 전한길 대표님이 좀 빡친 게 바로 그거예요. 학원 공무원 시험 그 준비하는데 한국사 강사잖아요. 거기서 정말 자기 제자들 1점, 2점 갖고 다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 우리가 골품제도 있었잖아요. 골품제도에 선골이야 선골. 선골 진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신은 기적으로 떠오른 거죠. 그게 46년간 진행이 돼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 그리고 이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처벌 같은 거 갖다가 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명숙이도 민주화 유공자란 말이에요. 걔 뭐 전세자금 어쩌저쩌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추징을 안 하고 있어요. 추징을 안 하고 있어. 범죄 자금을 추징을 안 한다고 한명숙이 민주당의 당대표 했던 하고 국무총리 했던 그 사람도 유공자라는 거죠. 또 5.18 유공자인가요? 아니 민주화 유공자.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예. 민주화 유공자는 그냥 그 뭐 시 집회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각지에서 있었던 거로 이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5.18 유공자는 처음에는 강주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5.18에 대한 어떤 예. 활동, 5.18 정신을 고양한 자. 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세탕을 뛴다는 게 그 세 번 영웅된다는 게 그건 사중영웅. 그건 뭐 부마 사태. 부마 사태까지. 네. 그 지금 제주 4.3도 뭐 이렇게 민주화 유공자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반박하고 싶어요. 예. 물론 제주 4.3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고 이제 그게 어떤 이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한데 그거를 왜 좌파만 저기 유공자를 해줘요? 응? 같이 해줘야지. 같이 보상해주고. 그 박진경 대령 같은 분도 뭐 보상을 박진경 대령을 지금 완전히 죽일 놈이 돼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시대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건 뭐냐면 그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죠.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인데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요? 이 그죠.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현 정부가. 1948년 8월 3일이니까 응. 8월 15일 이전에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일이니까는 4.3 저기 응. 제주 4.3은 또 틀리지. 4.3이 4.3. 응. 그러니까 그게 정부 수립되기 전에 일인데 왜 그걸 보상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5.18 그 단체에서 동학까지 가는 거예요. 동원, 동학. 동학. 아. 동학은 독립운동을 할 틈이 없었어. 아니 그럼 임진왜란까지 다 따지지. 그잖아요. 한일합방 되기 전에 있었던 게 동학이. 예. 응? 근데 독립운동을 했대. 무슨 독립운동? 예. 왕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5.18 유공자에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저항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64 예. 저항신이잖아. 264 연구하는 사람들도 5.18 유공자에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저는 그게 되게 황당했어요. 이제 반인권적 범죄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가가 개인한테 저지른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 국가 폭력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아까 얘기한 동의대 사태 같은 경우 경찰 9명 죽었어요. 개인이 경찰이나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에요. 대행하는 거잖아. 이인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 죽였어요. 또 군인 계엄군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폭도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개인이 이렇게 저지른 거는 이 사람 처벌해야지. 처벌을 안 하고 유공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나라를 어떻게 유지를 해요?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면 이런 나라라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응? 간첩. 그런 뭐 이 나라를 뒤에 얻기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공자로서 이렇게 다 남는다면 이 나라는 유지가 되면 안 되지. 공산주의지. 이게 공산화가 이미 돼 있는 나라지.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다면 그것도 국민 세금 갖고 주면 안 되잖아요. 북한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빨치 사람들이잖아요. 그쪽이 또 굉장히 또 좌파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5.18 때 같이 활동했어요. 빨치 산주 중에서 유공자 된 애들 있어요. 응? 그러면 그게 북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왜 간첩을 만들어줬어 유공자로? 간첩은 북한 체제 저기잖아요. 지령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간첩을 딱 유공자로 만들어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박성원이도 있었잖아요. 박성원이가 1심의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자기는 조사 대상이 없었다. 뭐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적발된 애가 이제 이정훈하고 최기영이에요. 이제 산민투의 애들이에요. 박성원이가 산민투 활동 있잖아요. 연대. 응?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서이가 이제 총 적이었고. 그런데 걔네가 1심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유공자가 됐어요.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은 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받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유공자로.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 속된 말로 간첩들도 그 민주화 유공자로 돼 있다는 거네요. 네, 유공자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발됐어요. 간첩으로 적발됐으면 1심의 사건을 해서 이정훈하고 최기영이가 적발됐어요. 근데 손정목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적발됐으면 걔네들은 유공자에서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윤석열이 해야 되잖아. 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왕전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김덕용이하고 임순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임순택. 이 둘도 산민투예요. 그러면 이때 2006년도에 진짜 김순규 원장이 하고 싶은
1심에를 완전히 일망타진했으면 2011년도에 왕대사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이걸 막은 게 박선원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김준규 그 국정원장을 막은 게 박선원이었구나. 네. 이게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해서 그날 통일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그날 참석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왜냐면 15년 뒤면은 정보공개를 하도록 노무현이가 만들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2006년도니까 지났잖아 20년 됐잖아요. 했단 말이야. 근데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뭐만 하냐면 직책 그거 있어요. 국정원장 누구누구 참석자 그 직책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사람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딱 했죠. 그랬더니 이의 신청하지 말라고.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가장 근접한 때 하면서 그 명단을 보내왔어요. 행정관 뭐 이상 명단을 보내왔어. 보내왔는데 거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되게 민주화 유공자들을 많이 썼어요. 거기 청와대고 뭐 썼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비밀이 누설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농선으로 간 거예요. 비밀이 누설된다고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한 건 전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쪽 좌파들은 지랄을 하는 거지. 지네도 이제 청와대 그 감을 옮긴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막 하면서 보고를 못하니까 무조건 투집자는 거. 네, 그런 상황이 그럼 청와대에 도감청 시설이 다 심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예전에 저희 탈북자를 통해서 그때 청와대에 뭐 배관 시설 어디에 뭐 이런 거를 설치해놓고 도청 장치를 설치해놓고 그 간첩이 왔다가 뭐 부부 간첩이 왔다가 뭐 복귀했다 뭐 이런 첩보를 저희가 입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기도 하고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자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다 어디다 못 잘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했는데 노무현 때도 뭐 그 민주화 유공자 그런 애들이 한 뭐 90명에서 180명까지 뭐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노무현에 썼던 애들이 다시 문재인에 와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걔들 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모식이 예, 있습니다. 맞죠. 사실 그 인적 쇄신을 못해서 당한 면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이거 기밀 다 샌다고 이렇게 느꼈겠네요. 그게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계엄하는 시간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계엄도 엎어치기 당한 거죠. 그게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원식 씨 같은 경우에 알고서 쇼를 한 거죠. 아니 무슨 두루마리를 입고 그러니까. 와 이게 완전히 너무 열려 단장을 하고 왔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단장을 하고 왔잖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우원식이도 그 민주화유공자. 5.18 유공자가 아니고 민주화유공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민주화 유공자 그 카르텔이 지금 국회도 장악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청와대, 뭐 행정관, 비서관, 공무원, 경찰, 뭐 국정원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죠. 그 싸그리 다 정보기관. 예전에 뭐 박지원이하고 뭐 박선원이하고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하나센터 있잖아요. 단동에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고 그 전자투표기 이거 개발하고 한 거에 구해우라고 있어요. 구해우. 구해우 고한석 하태경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구해우가 민주화유공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와 있었어. 이명박 때. 고대잖아요, 고대. 그러니까 고대 인목으로 해서 잠깐 들어온 거지, 경력직 비슷하게. 근데 들어왔다가 이제 대통령 나가면서 나간 거.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던 구해우가 민주화 유공자인데 국정원에 있었다. 이명박 때. 고대 인맥으로 해가지고 참. 사실 박지원이 국정원장 되면서 또 더 많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뭐 본인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3개월 만에도 진급을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급이 올라가는데 급수가 올라가면은 1급이 뭐 3급, 4급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요. 몇 년 뒤에 올라간다 이게 있어. 그래야지만 저희는 개국정년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올라가.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 4급이었어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박지원 있는 동안에 1급까지 올라갔어. 4급이.
아주 벼락 출세를 했구나. 네, 벼락출세. 그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고. 그럼 싫으면 그냥 떠나야 되겠네. 그게 싫다라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뭉개버리고, 그다음에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국정원 내 수사권 뭐 폐지하고 이제 하는데 1위를 담당했잖아요. 그 수사를 못하게, 완전히 수사는 전혀 못하게. 뭐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사 등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신원을 파악하는 건 저희 이제 시스템 갖고 다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갖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는 것까지 하기 나서 그 다음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하지 말라는 거지 미리 현재에서. 해야지 미리.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등재가 돼야만 이 사람 혐의가 어떤 게 돼 있고 뭐 이름 뭐 다 이렇게 생년일까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는 완전히 끝났다. 그 다음에 그 이용해 먹었잖아요. 최근에 이하영이 때문에 이용해 먹어서 이종석이가 나와서 뭐 이현남 이름으로는 필리핀에 안 왔다. 아니 무슨 공작원이 자기 이름 갖고 다녀, 자기 가면 갖고 다녀. 다른 이름으로 충분히 가죠. 통상 그 공작원 같은 경우는 여권이 뭐 대여섯 개, 뭐 한 7개, 8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면.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때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뭐 한 10개씩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름으로 가고 여권 이제 출입국이 나와야 되니까 이름으로 가고 이때는 이 이름 가고. 그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데 뭐 만들어주는 대로 가는 거지. 사실 우리는 지금 간첩을 신고할 기관도 없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잡아갈 기관도 아니 없고. 잡지를 못해요. 제가 실내로다가 무슨 말씀드려요? 김현지가 간첩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김현지가 간첩이라는 설이 있다. 간첩이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없어. 경찰이에요. 같단 말이야. 그럼 경찰이 그거를 간첩이라는 말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인지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첩이라고 말을 했다고 지금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어. 응? 고소고발 뭐 진짜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걸 이제 의의를 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했을 경우에만 간첩으로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말할 때 간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실체를 모르겠네. 뭐야? 너 간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경찰한테 한 적이 있어요. 간첩이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고 통수권자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어떤 통수권자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의 비밀을 다루는 데가 청와대란 말이에요. 국가의 비밀을 다 다루지. 그러면 그 국가의 비밀을 다루는 청와대에 그런 어떤 간첩이라고 소문난 그 사람을 옆에 두는 거는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악이야, 최악. 국민한테 그거를 불식시켜주는 게 대통령의 임무예요. 좀 국정농단이죠. 저는 국정농단이라 안 하고 지금 체제 변혁을 하려고 해서 국가농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여기서도 국가농단. 서민민주당 대책에서도 그 김현저하고 이재명 그리고 지금 민주당 167명을 다 대북 송금에 대한 그 여적죄로 다 고소 고발해놓고 그리고 민주당 167명은 종범으로서 다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국힘당에서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민주당을 이해충돌해서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회의장에서.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국힘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그 최수영 공작관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 국가기밀 담긴 USB 넘긴 거를 고발을 했는데 그 경찰에서 각하 통지서가 왔어요. 그냥 수사도 안 하고 뭐 그냥 각하시켜 버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5.18 유공자들 된 게 보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한미동맹 파기한 그런 어떤 그 내 정신이잖아요. 정신이라는 게 그 얘기 한번 해요. 5.18 정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민주화인가 공산화인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5.18 정신이 뭐예요? 공산화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뭐예요? 국민들 모르지. 정신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5.18 기념재단에 있는 그 차종수 이 사람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분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재단에 있던 차종수 기록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신과 봉사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 정신이 다르대요.
그 공통된 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 깍깍깍 하면서 거기도 5.18 그 관계되는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 평화, 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달리 얘기한 거죠. 민주 앞에 인민민주가 붙어야지. 인민. 인민이라는 건 이제 붙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민민주화, 피플로 사람을 바꾼다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5.18 유공자 이게 여기에 있는 유공자 자체가 억울하게도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간첩이 아닌 사람도 간첩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이 5.18 유공자로 자기가 지정을 해서 뭐 혜택을 보는 거, 뭐 그것 때문에 5.18 유공자 신청한 사람 되게 많죠. 인후보증을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가짜고, 가짜 유공자 대부분이고, 그때 훈방이 되게 많았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찰에 갔다가 훈방 조치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5.18 유공으로 해서 인후보증을 해갖고, 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유공자 된 게 한 1,800에서 한 1,800 정도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총 이 유공자 그러니까 5.18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8차까지 됐다라고. 8차 안 됐어요. 7차까지. 7차까지? 네, 저는 8차는 아직 못 봤어요. 7차까지 해서 그게 7차가 언제 되냐면 1차부터 5차로 한 게 그때 5석을 만든 거 그게 2005년도에 만든 거예요. 5석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5차까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6차가 2006년 1월달 노무현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7차가 177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69명이라고 하니까 총 숫자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노무현이는 1,196명을 해줬구나. 노무현이가 해준 숫자가 1,196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량 민주화 유공자로 신청 안 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유공자를 계속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예를 들어 김민석이가 이제 5.18 유공자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산민투기 활동을 했잖아. 근데 산민투기 활동을 하면서 5.18 유공자가 된 애가 정태우예요. 같이 활동했는데 되는 거죠. 이게 보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발생했을 때 내가 뭐 85년부터 뭐 86년간 뭐 몇 년간 내가 수정을 했다. 이게 보상금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며칠간 내가 그 구속기간 구속기간이 하루씩 해갖고 하루에 30만 원이다 하면 1년이면 365일 곱하기 3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4.3 같은 경우도 노무현 때 동장들한테 오다를 내려가지고 그 인원을 발굴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장들이 이렇게 계속 발굴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갑자기 확 늘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인후보증 비슷하죠. 이 사람 뭐 피해받았다. 우리 이쪽에 피해받았다는 거지. 이쪽에. 빠치산 얘네들은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제주 4.3다 보니까는 콜레라로 죽은 6살짜리 애도 거기 뭐 피해 뭐 자로 올라가 있고 막 보니까는 막 그렇게 부풀려져 있고 하던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행정의 짬짬이가 이루어져갖고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그 형이 뭐 공무원 계통에 있고 근데 몇 년 뒤에 죽었어요 동생이.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후유증으로 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가짜 유공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유공자가 그 뭐 154명 사망에다가 뭐 지금 165명. 네, 그 5,000명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족까지도 혜택이 있고 죽은 다음에 또 5,769명이에요 지금. 가족까지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5,769명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 아버지가 유공자가 되면 혜택이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좀 밑에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한 부모까지. 그러면 6,000명이 또 새끼를 팍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15,000명이라고 이제 봤을 때 민주화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당 4명이라고 쳐도 6만 명이에요. 그 숫자가 다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겠네요. 그게 돈을 줬잖아요. 확고하게 돈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을 안 시켜주잖아. 강주라는 데는 전라도 죽음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정부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모력치, 염치가 없어졌어요. 민주화 유공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받고 나서 그걸 다 탕진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국회에 와서 자기네 생활보호 대상자 그 하고 되어 있으니까 연금 같은 거 더 달라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가짜 유공자를 까라고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행정 쪽에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선량하게 지정되었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정치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거를 유공자 지정해주고 돈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유공자 카르텔이. 그래서 그 명단을 파악하기가 쉬웠던 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나왔어요. 그 문재인 지지 성명을 하는데 유공자 이름이 다 들어가. 지지 성명. 아 그래서 얘가 유공자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돈을 받잖아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원하는 거야.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아까 이제 국토균형발전 얘기하다가 말했잖아요. 요번에 국토균형발전 한다면서 그거 통합한 데가 어디냐면은 전라도만 통합했어요. 전남, 강주. 아 전남하고 광주를. 강주를 하나로 강역권을 묶어버렸어. 거기에 묶으면 얼마를 줘요? 20조를 줘요. 그래서 묶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만 통과가 됐어, 법으로. 또 20조가. 근데 20조 가는 거, 이거 20조는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지자체가 환경도 못 산다. 내가 그 지역에 도와주겠다. 이거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20조가 광주, 전남 그 통합하는 대로 20조가 가서 그 지역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전라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위험해요. 자매결합매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동시에 여기도 가능하니까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내가 한 이런 항해도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을 하신 것은 법에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급 적용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공소치요. 응. 대북선 국민들 국제적으로도 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면제는 안 돼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있죠. 국민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느냐. 라는 대전제가 더 필요한 거지. 응?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를 나타내고 지금 5.18에 대해서 우리가 떠드는데 5.18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공소취소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검이. 지금 난리치기잖아요. 셀프 면제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돼야지만 맞는 거고 이게 법치 파괴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킨 꼴이 되잖아요. 지금. 셀프로 자기 사면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내란을 일으킨 거는 별도로 치고 지금도 지금 내란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란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탄핵을 해도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안 그러면은 재판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위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는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쩌라고? 소시오패스인데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아, 그게 진짜 있잖아요. 국민들은 어쩌라고? 국민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 하는 걸 바라는데 그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20명 넘게 다 죽였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죽였는지 뭐 아니면 스스로 죽었는지 그 여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그 주변에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한통속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사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아까 이게 지자체장 들말 들말했는데 뭐가 있냐면 그 경북도지사 거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오정기라는 사람도 오정기라는 사람도 민주화의 공자입니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민주화의 공자죠. 대구시장 김부겸이 간첩 접선했었죠. 그 김부겸은 민주화의 공자입니다. 저 북한 여간첩 이선실인가요? 이선실 만났어요. 거기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저기 신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러면 간첩인데 유공자가 됐다는 건가요? 네, 유공자입니다. 그 5.18 유공자입니까? 민주화 민주화의 유공자입니까? 공자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네. 그런데 야 다 대대적으로 관계를. 김부겸 그다음에 김경수. 김경수는 나오면 안 돼요. 내란 조작했는데 내란이잖아. 여론 조작 내란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란 조작은 여론 조작은 내란이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는 이거 인터넷의 공간은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요. 댓글 내란이라고 했어요. 5월 19일 날 리박스쿨 철수코리아 댓글 내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공을 초월해서 이건 전 국토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내란이란 말이야. 어? 국토가 참전당하는 거잖아요. 영토가 참전당하는. 국헌 물론이고. 그래서 김경수는 나오면 안 돼요. 더군다나 거기에 문재인이 끼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 문재인도 대통령 되면 안 됐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숨겼잖아요. 5.18 공자라는 거. 꼬리 자르기 해서 김경수만 감옥 보내고. 그래서 이제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했던 게 그 조민이 또 유공자의 어떤 혜택을 봐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 의전원에 있던 그 사람이 또 영전을 했잖아요. 봐준 그 의전원장인가 누구가 영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부정입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처벌돼서 영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김민석이는 뭐 이제 그 배추구 그게 저는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자체장, 그 제주도지사까지, 위성군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서울시장 이제 그 그럼 제주도지사도 민주화 유공자라는 민주화 유공자예요. 위성군. 그리고 그리고 서울시장도 민주화 유공자고. 서울시장 그다음에 후보. 이제 그 추미애나 박찬대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유공자 예우법이라고 있어요. 힌치팩터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발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 서영교, 뭐 박범계, 이런 식으로 이제 15명, 표창원까지 15명인가가 이제 발의를 한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제 막 글이 막 퍼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강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5.18 유공자이냐? 표창원님은 전 경찰대 교수하던 그 사람, 맞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네. 사람. 5.18 저 외국인 유공자 예우법 선양 있잖아요. 5.18 정신 선양. 외국인 5.18 유공자요? 네, 외국인 유공자 예우법.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거기 저기 묻히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동독 기자. 독일 기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국조특위위원장 서영교. 서영교가 국조특위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하영이가 나왔잖아요. 이하영이가 민주화 유공자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화 유공자가 민주화 유공자를 죽이는 공작을 펼친다라고 이제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유공자라면 이 사람이 뭐 이윤성인가 누구 성균관대 다니면서 이윤성이라는 애가 이제 군대 가서 죽었다나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윤성 살려내라 뭐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유공자가 됐어요.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자기가 몸 바쳐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가 격이 있지. 응? 겨우 10,000원짜리 연어회, 응? 그것도 연어 덮밥인지 뭔지 도시락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서 해유당했다? 김성태 회장이 안 먹었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공자가 조작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서영교는 조작 달인도 아니고 참 특이해요. 응? 조경식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전과 구범인가? 걔를 불러내갖고 김성태 그 회장 그 권성동인가 누구 국민의힘하고 연관관계 찾으려고 했었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AI 해식 사건 그거를 조작한 사람이잖아. 서영교가. 그러니까 계속 조작을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응?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민주화 유공자의 민낯 그거를 나는 많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공자란 진짜 민주화 유공자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이제 여기도 있어요.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많이 써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 운동 정의예요, 정의. 예.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5.18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민주화하면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도 말하는 자유를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들이 제한한 거예요. 얘네들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유공자들이 참여해서 한 거예요. 지금 민주화 유공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지금 개헌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징역 2년인가 그렇지. 잡아가는 그런 법을 만든 게 민주화 유공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선관위에서 이거 그 5.18 개헌 반대 찬성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4년 이하의 징역을.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것도 예. 웃긴 게 뭐냐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예. 지금까지 몰랐어. 그것도 다 처리돼. 인터넷, 신문, 영화, 예술 다. 응. 그러니까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집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징역 2년에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헌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이거는 그 위헌이죠. 위헌 법률 가지고 고발당한다라고 하면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게 민주화 유공자라는 거죠. 민주당들이고. 민주화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역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인 거고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들이 지금 헌법에서 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때 자유를 빼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그걸 철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저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내가 민주화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가치로 있잖아. 돈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그 아르헨티나 그 올 광장 어머니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자기 자식들이 죽고 해서 3만 명 가량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7년간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납치, 고문, 살인 등으로다가 사망했어요. 행불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제 결성한 단체인데 이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그냥 정치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젊은 층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다 죽었다라는 그 큰 가치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요것뿐이 안 된다라는 걸 평가받기 싫다라고 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민주화 관련 보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끝없이. 세계 유일에. 끝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고 그 강주 예산 중에 이게 5.18 예산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은 내 자식의 그런 활동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네, 그 돈을 받지 않고. 네,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광주만 돈 달라 네. 거지도 아니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6.25 때 37,000명의 그 미국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있거나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유공자라 할지라도 5.18 유공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희생했는데 왜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거죠? 국군 우리 6.25 참전 용사들 중에도 그때 그 비밀 특수부대로 가셨던 분들은 군적이 없거나 아니면 미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은 또 못 받아요. 그 공적 조서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지금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분들은 인원 보정도 안 돼. 공적 조서도 없어. 뭐 그 돈 뭐 몇십만 원 한 달에 40몇만 원. 40몇만 원 돈 그거 못 준다고 하면서 여기 뭐 민주화 유공자나 5.18 유공자는 뭐 인후 보정 뭐 그거만 있으면은 돈을 뭐 몇 억씩 막 준다. 이거는 이율 배반적이죠.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저기 막 그 대통령이 저도 이제 그 2023년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광인가 거기 이제 빨치산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11만 명 민간인이 그 정도 됐는데 그 좌파들은 노무현이 다 보상을 해줬대요. 그래갖고 뭐 일용탁도 건립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좌파에서 죽은 민간인들은 보상이 없었대요. 좌파에게 학살당한 학살당했어요. 우리 저기 영광에 살던 국민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2023년도에 하셨어요. 대통령이. 5.18 때 우리 우리 군 경찰들 22명인가 2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전사였다가
문제인데 순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정말 통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 좌파들은 끝까지 여기가 우파 정부잖아요. 자유민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파가 그냥 이렇게 놓은 경제 발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을 빼먹는 어떤 역할을 했던 셈이 되고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쪽도 양쪽도 둘 다 이념에 의해서 이제 뭐 죽고 죽이고 이런 상황을 했으면 그러면은 이쪽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가족이 20명인가 뭐 몇 명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강주에 나가 있어갖고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학살 당한 거잖아. 자파에서, 빨치산에서. 우리가 북한에 저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거는 철저히 감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했다면 이것도 이쪽도 해줘야 되는 게 동등한 거 아니에요. 어? 같은 이념 전쟁이라고 그거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근데 이쪽은 보상을 안 해준 거야, 노무현이가. 감추죠. 응. 그래서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4.3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거에서 죽었던 사람들 사실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의 50년가량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어요. 현 정부에서. 응? 그거 하면서 현 정부가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주다가 나라 망해.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려고 해서 1919년을 임시정부 수립을 끌어가는 거예요. 응? 그걸 기념하면 그때부터 해서 이게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한공원 참사를 한 말씀 드릴게요. 무한공원 참사 왜 그게 이게 특검이 안 되는지 아세요? 네. 무한공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5.18 유공자예요. 김대중, 하나갑, 박지원, 그다음에 박준영, 5.18 유공자들이에요. 박준영이라면 국민의 전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10월 달인가 이제 10월 29일인가? 아니 12월 29일이잖아요. 12월 29일인데 10월 달 그때쯤 돼서 이재명이가 거기 무안공에 해외에 그 뭐 취항하라고 이제 하는 노선을 추가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나갔다가 죽었잖아. 맞아. 사고 났잖아. 이재명이가 갔다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무항공화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주항공 문제라고 하잖아요. 제주항공의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세대 유의한.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어요. 용어를. 무항공은 사고 아니라. 무항공항이라는 말을 안 해. 제주항공의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 전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라 해야 선전선동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더 챙겨줘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안 챙겨주잖아요. 철저하게 안 챙겨줘.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런 어떤 비리가 드러날까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한공화를 김대중 공화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김대중이 이거 한 거 다 드러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번에 공소 취소하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죄를 갖다가 제목을 다 나열을 해서 나도 몰랐던 게 12개가 나와버리네. 아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홍보를 했어요. 12개 혐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주세요. 제발. 그럼 이제 일단 본인이 힘들게 됐어요. 일단 뭐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나라 전체가 이제 기획된 나라라는 책도 있었지만 이철씨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5.18 유공자거나 아니면 민주화 유공자나 그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5,769명 중에 1,470명가량이 비공개예요. 여기에는 비공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아까 얘기했던 김민석, 뭐 추미애라든가 이런 사람이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진짜 꽁꽁 묶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이게 헌법이라는 거는 법보다 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먼저 명단부터 까고 명단부터 까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추앙을 하거나 존경을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간첩들 집어넣고 어떻게 존경해요 간첩을? 나라 망하라는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그때 지분화되는 게 맞다. 어? 이 나라를 진짜 끝까지 우리 애들한테 후손들에게 자유민주 국가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응? 저녁 늦게 나가도 치안 좋지, 응? 먹거리 좋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몇십 년 만에 이게 뭐 다 우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좋은 세상을 왜 이렇게 국민들을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응? 공포 정치를 하고 응? 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세하게 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저기를 했어요. 만들어놨어요. 알지도 못해 법을.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도 돼요.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진짜 잘못되었다. 우선은 진짜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싶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5.18 명단을 깔아. 그리고 정신을 찾자. 정신이 있어야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본받을 거 아니야. 거기에 나와 있는 5.18 그 유공자들의 행적을 보면 공적이라는 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국가, 반체제, 국가에 대해 저항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야. 그러는 게 어딨어요. 기준이. 내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어? 나는 제가 잘못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쟤를 죽였다. 이런 게 유공자가 되면 되겠어요. 어? 유공자 기준도 없고 그리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지금 주고 있고 남발하고 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데는 제주도,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저 시간대 그 전라도 진짜 그야말로 전라민국으로 만들면 안 돼요. 거기 진짜 먹고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 사람들도 따뜻해요. 근데 그 5.18 유공자라는 사람을 만나면 저 무서워요. 솔직히 강주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전체가 누가 이제 죽음의 도시, 시체의 도시라고 얘기했죠. 네. 제사의 도시. 제사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제사의 도시. 비석이 여기 거기 뭐 공적지라고 해서 네. 비석이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체팔이. 그러면 광주 전체 공동묘지처럼 느낌! 되거든요. 되는 것처럼. 저주받은 도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어쨌거나 불의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불의하게 죽은 사람도 그 군인도 국민이야. 왜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 사람들 국가를 지켰는데 국가를 지키면서 배신해서 죽은 건데 어쨌거나 그 사람도 유공자로 해줘야지. 같이 똑같이 보상금 주고 똑같이 해줘야지. 응? 이것도 마찬가지. 계엄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이 지시가 내려오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내 마음대로 그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안 해? 그건 총살이지. 죽어야지. 난 이 비겁한 군인들 진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불 붙어서 있는 사람들 부역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올릴 건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재편집도 하시고 뭐 쇼츠도 만드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장시간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손주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말하는 것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놈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능력껏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자, 용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말을 고맙습니다. 많이 하고.